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근무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여자는 늙어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저희 엄마를 포함시킬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는 그저 여자가 아닌 엄마라고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엄마도 엄연히 여자인데 말이에요. 참 못된 딸이었죠. 그랬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오빠랑 저를 차별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탓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취업을 핑계로 집을 나왔어요. 그 후론 8년 넘게 일본에서 살았고요. 휴가 때도 한번 안 들어오고 말이죠. 심지어 오빠 결혼식 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밤 비행기로 출국을 했을 정도예요. 사실 일 때문이란 핑계를 대긴 했지만 휴가를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서먹서먹하던 모녀 사이는 더욱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국에 며칠만 더 머물렀더라면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아챘을 테고, 그랬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속 좁은 딸년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더 가슴에 사무치게 죄송하네요.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가 오빠를 편애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면서 별의 별일을 다 당하고 사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아빠 친구분 아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엄마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었대요. 과부년 주제 어디 넘볼 사람이 없어서 남편 친구랑 바람을 펴.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거 아니겠어? 남편 잡아먹은 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더러운 몸뚱이를 굴려? 엄마는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힌 채 거리로 끌려나가 온갖 험한 욕을 듣고는 조리질을 당했대요. 저희 엄마가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자는 믿지 않았죠. 오죽하면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줬겠냐. 자식 앞세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면 자기 며느리 죄를 까발렸겠냐고.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애초에 시댁 식구들이 꾸민 짓이니까요. 아빠 친구와 바람을 핀 사람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모였거든요. 딸 자식 혼삿길 막힐 게 겁이 났던 친할머니가 며느리를 제물 삼아 자기 딸을 지킨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시댁에 찾아가 억울하다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었죠. 나중에서야 전말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로 저희 친가와 인연을 끊었어요. 저 유치원 땐가 친할머니가 찾아와 엄마한테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한통속이 돼서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생각했대요. 이게 다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편이 없으니 형제 부모 할 거 없이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고 말이죠. 엄마가 오빠한테 집착하기 시작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집안의 가장이 번듯해야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 수 있다 믿은 거죠. 우리 집 가장인 아들만큼은 보란 듯이 잘 키워서 남편 없는 서름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덕분에 오빠는 없는 형편에도 남들 부럽지 않게 먹고 입고 쓰며 자랐어요. 청바지 하나를 사도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입었고 지갑에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엄마가 늘 채워주었죠. 반면에 저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오빠 수발을 들고 살아야 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도 늘 오빠 밥을 차려 먹이고 빨래며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죠.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오빠는 저를 마치 몸종 부리듯 부리며 살았어요. 지 양말 한번 빨아 신은 적이 없고
지 손으로 라면 한 번 끓여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제게 시켰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러셨어요. 네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오빠한테 잘해.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접받는 법이니까. 한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부터는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자식은 전생의 채권자라더니 오빠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엄마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엄마는 오빠한테 퍼주기만 할 뿐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감사 인사조차도요. 그런데도 늘 헌신적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한테는 절대로 돈도 애정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빠는 늘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재주도 있었어요. 바로 공부였죠. 오빠가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형편 때문에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데도 서울대에 합격할 정도로요. 안 그래도 금쪽같이 귀한 아들인데 공부까지 잘하니 엄마 입장에선 오빠가 얼마나 예쁘고 기특했겠어요. 그러니 딸 자식인 저 따위한테는 더더욱 신경도 안 쓰게 되었죠. 지금이야 엄마를 이해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당신 배로 난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모진 건가 생각했으니까요. 오빠만큼은 아니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죠. 자식을 둘이나 대학에 보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오빠를 성공시키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말하자면 개천에 용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싫어. 오빠는 대학에 보내주면서 왜 나보곤 실업계로 가라는 거야.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나도 자식인데 왜 오빠만 챙기냐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다퉜어요. 저에겐 인생이 달린 일이라서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실업계 간다고 취직 못한다니? 오히려 요즘엔 대학 나온 애들보다 취직도 훨씬 잘 된다더라. 하루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대학까지 들어가야겠어. 막말로 돈이 있으면 엄마라고 널 대학에 안 보내고 싶겠니? 형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취직이요? 물론 고졸도 취직은 되죠. 하지만 기본급부터가 다르고 승진에도 차별이 있는데 그건 왜 모르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 학비는 내가 벌어서 다닐게. 그럼 되지? 인문계 진학을 만류하는 엄마가 못내 서운했던 저는 제 손으로 등록금을 버는 조건으로 인문계에 진학했어요. 그리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저는 대학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모아놓은 돈을 오빠 생활비로 보냈다고? 그럼 나 대학은 당장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어떡해? 그럼 어째? 당장 차비도 없다는데 네 등록금은 마련해 봐야지. 여기저기 부탁해 놨으니까 기다려봐.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게 우리 형편에 둘이나 대학에 가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아주 등골이 휜다 휘어. 엄마는 제가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오빠 생활비로 보내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셨어요. 그게 누구 돈인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던 엄마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라면 제 등록금 낼 돈까지 썼겠어요? 그렇게 등록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던 그때 엄마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전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네 대학 등록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마. 그 말을 남기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아무 말씀 없으신 채로요.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짜증도 났어요. 애초에 내 돈을 함부로 오빠한테 준 건 엄마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고 엄마한테 미안할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캠퍼스의 낭만은 없었어요. 죽어라 알바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채우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기다렸으니까요. 극한 대학 생활이 따로 없었죠. 그 사이 오빠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오빠가 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고 그동안 오빠한테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거지만요. 저는 저대로 집에다 손 안 벌리고 벌면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전보다 일도 늘리고 돈 버는데 열중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도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일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하시라고 했더니 곧 있으면 네 오빠도 결혼한다고 집에 사람 데려올 텐데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세 사람을 들이니? 다행히 집주인이 이민 간다고 집을 싸게 내놨길래 이참에 살까 한다. 그러면 나 죽고 나서라도 이 아파트가 네 오빠한테 비빌 언덕은 될 거 아냐. 그러니 너도 얼른 취직해서 은행 대출금 갚는 것 좀 도와라. 엄마한테는 역시나 오빠뿐이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를 오빠의 비빌 언덕을 만들자고 딸인 나한테 동참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전까지 모두 떨어진 저는 차라리 해외 취업을 해서 한국을 떠나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보면 그래도 매번 서운한 마음은 안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며 일본 취업을 노렸고 졸업과 동시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해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한국에 살면서 오빠랑 차별을 받으며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외로운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8년을 일본에서 살던 저는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늦은 밤 한국에서 걸려온 중년 남자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팽개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죠. 오정희 씨 따님인가요? 어머님 수첩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분은 자신이 저희 엄마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엄마가 남자랑 살림을 차렸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전에 어머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셔서 알고 지낸 정도입니다. 며칠 전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라도 녹이시라고 드렸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날도 추운데 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님한테 전화를 한 건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드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쫓겨난 것 같아서요. 혹시 따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년 동안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전화통화라고 해봐야 엄마가 일방적으로 걸어선 밥은 잘 먹고 사냐고 묻는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 근황은 알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 누구한테요? 네? 오빠요? 남자분 말로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그동안 집에서 좋지 않게 지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은
제가 잠깐 한국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 일이라 그런지 말을 안 한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경은아. 그 사이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에 저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엄마 집 놔두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 오빠한테 쫓겨났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엄마는 가슴에 맺힌 게 많은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셨죠. 엄마 말로는 오빠 내외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처음엔 내외가 엄마한테 살갑게 잘했다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졸랐대요. 어차피 나중에 자신한테 물려줄 거 굳이 비싼 상속세 낼 거 있냐면서요. 엄마가 이 집은 오빠랑 저한테 반씩 나눠줄 집이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자신을 대하는 표정도 냉랭하고 불러도 대꾸도 않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말이죠. 외식도 자기네 부부만 나가서 하고 여행도 엄마한테 말도 없이 둘만 다녀오곤 했다더군요. 신혼이니 거기까지는 봐준다 쳐요. 그런데 하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마음 상하게 했지 뭐예요. 밥도 비위 상한다고 엄마랑 같이 안 먹고 지들 입에 들어갈 건 고급 수입품으로 따로 구매해서는 엄마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먹었다더라고요. 언젠가 엄마가 올케가 사다 놓은 치즈를 조금 뜯어 먹었더니 노인네가 식탐까지 많아서 자식들 먹을 것까지 탐낸다고 대놓고 욕을 했다나요? 그 말에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더니 대뜸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 욕심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아들 자식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아들한테 아파트 주기는 싫고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뭐예요? 말로는 나 죽으면 니들한테 줄 거다 그러시지만 그거야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중간에 수틀리면 없던 일 하자 할지 누가 알아요? 며느리의 당돌한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당신 아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남의 집 자식한테만 뭐라 한들 뭐가 달라지나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올케는 사사건건 엄마를 자극하기 시작했대요.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며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페브리즈를 뿌리며 난리를 쳤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하니 늙으면 죽어야지 기를 쓰고 오래 살겠다고 저런다고 하더라나요. 그 말에 하도 속이 상해서 참다 못해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글쎄 아들이란 놈도 똑같더래요. 엄마는 어른이 돼선 지금 나랑 그 사람 부부싸움 시키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아들이 이혼해서 돌싱으로 살길 바래?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예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파트 명의만 나한테 해줬어도 그 사람이 이러겠냐고. 아들인 나도 열받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은 오죽 화가 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오빠의 그 말에 충격받은 엄마는 말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한테 온갖 모진 말을 듣고도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 맞대고 사는 여잔데 혹여 당신 때문에 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나서 그랬다더군요. 당신 집에서 아들 내외 시집살이를 하며 살던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밖에선 그런 내색 한번 안 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요. 갑자기 온 추위에 사람들도 꽁꽁 얼었던 그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오랜만에 오빠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이던 엄마는
안방에서 아들 내외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기야, 아무래도 요새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가씨랑 이 집에 대해서 확실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는 자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막상 그때 되면 욕심 안 낼 거란 보장 있어? 돈이 얼만데. 걱정 마. 이미 각서 받아놨으니까. 엄마 죽으면 이 집은 온전히 내가 갖기로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놨어. 일본 간 지 8년이 넘도록 집에도 한번 안 오는 앤데 무슨 걱정이야. 그나저나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하는데 말이야. 하여튼 무식해서 상속세 무서운 걸 몰라요. 내 엄마지만 정말 답답한 게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명의 이전만 끝나면 당장 실버타운에 보내든 해야지. 그 말에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오빠 내외 방에 들어가 소리쳤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애미 집 뺏고 날 어디로 보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네가 사람이야? 그동안 나 때문에 니들 갈라설까봐 말도 못하고 참아줬더니 니들이 나를 병신으로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이기적인 성격 다 받아줘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네가 아주 인간 쓰레기가 됐어. 다 필요 없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걸 자식이라고 떠받들고 살았으니. 엄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그래? 다른 집 부모도 자식한테 그 정도는 다들 해준다고. 그리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들 그거부터 물어줘요. 그동안 엄마가 앉았던 소파며 식탁, 하루 종일 틀고 봤던 TV까지 다 이 사람이 해온 거니까. 그거 물어주기 전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뻔뻔한 아들의 말에 엄마는 싸울 전의도 상실한 채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 선생님 댁에 찾아왔는데 막상 배를 누르려니 용기가 안 나서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거죠. 엄마와 김 선생님은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 엄마가 자식들 혼사 치를 때까지는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그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셨던 모양이었어요. 부모가 돼선 자식들 나쁘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 보고 살 거냐고. 난 상관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엄마가 원하면 재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전에 먼저 엄마 집부터 찾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배를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길래 번호키를 누르고 집을 들어갔죠. 그랬더니 오빠 내외가 소파에 앉아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왔는데도 찾을 생각은커녕 걱정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내외가 소파에 앉아서 팝콘까지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힌 저는 팝콘을 뺏어 들고는 두 인간 얼굴에 퍼부었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엄동설안에 네 엄마는 내쫓고 니들 목구멍에 팝콘이 들어가냐? 그러자 올케가 난리 법석을 떨며 소리치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쳐? 미치긴 누가 미쳐. 내가 살면서 오늘처럼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남의 집? 이게 어떻게 남의 집이야. 내 엄마 집인데.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어디 객식구가 집주인 행세야. 오빠 너도 똑같아. 아들이 돼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네 마누라 끼고 앉아서 영화나 보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고 여직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까불어 까불긴. 어릴 때부터 네 싹수가 누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 말종일진 정말 몰랐다. 널 아들이라고 등골 빠지게 받들고 산 엄마가 불쌍하지. 더 길게 말할 거 없고
니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사람 불러서 니들 끌어낼 테니까. 당장 안 일어나? 어머머, 누가 보면 잔다르크 난 줄 알겠네. 그동안 지 엄마 부양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자기야,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 동생 좀 이 집에서 내쫓아줘. 오빠는 옳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팔을 잡아 끌곤 현관으로 밀었어요. 나가 이 기집애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이제 와서 웬 효녀 코스프레야? 우리 와이프 임신 중이라 신경 쓰면 안 되니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로 해. 엄마도 얘 편들 거면 얘랑 나가요. 붙기고 앉아있네. 그래, 임신한 네 와이프는 소중하고 엄동설하네. 당신 집에서 쫓겨난 네 엄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니?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 미친놈아. 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앞으로는 엄만 네가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조건으로 엄마 돌아가시면 아파트 네가 받기로 했던 거잖아.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놓곤 왜 이래? 근데 엄마 아파트는 챙기면서 정작 엄마는 내다 버리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똑똑히 잘 들어. 네가 먼저 약속 깬 거니까 앞으로 나도 너랑 한 약속 지킬 생각 없어. 각서 내용대로 네가 부양의 의무를 안 지킨 거니까 더 이상 아파트고 뭐고 나한텐 권리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오빠나 올케나 인간이 그 꼴인데 그 밭에서 어떤 애가 나오겠어? 둘이랑 똑 닮은 애 낳아서 어디 한번 등골 빼며 잘 살아봐. 아, 뭐해? 당장 안 나가고. 전에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오빠 내외를 추운 날 집에서 내쫓았어요. 오빠가 잔머리 굴리고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오빠 발목을 잡은 거죠. 게다가 아파트 주인인 엄마도 더는 오빠 내외와 못 살겠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올케 혼수요? 그것도 말하자면 얘기가 긴데요. 간략히 말하자면 오빠 결혼할 때 오빠가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올케한테 카드빚이 많아서 당장 갚아야 한다나요? 그때 빌려가곤 통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혼수랑 퉁치기로 했죠 뭐. 못 받은 거보단 현물로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제야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오빠를 보니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엄마가 다시 오빠를 받아주면 어쩌나 했는데 엄마도 이번 일로 마음이 다쳤는지 매몰차게 오빠를 떼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빠 내외는 올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다더라고요. 거기선 제대로 살지 모르겠지만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오래전 제 대학 입학금 말이에요. 내내 그 일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대학 등록 마감을 앞두고 돈을 못 구한 엄마가 고모한테 찾아가 지난날 위자료조로 돈을 받아냈던 거라더라고요. 안 주면 고모부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더니 1시간도 안 돼 돈을 마련해 주더라네요. 다시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지만 딸 대학 등록을 위해 할 수 없이 고모를 찾아갔던 엄마는 그 후 며칠을 알았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빠만 자식이냐고 매몰차게 굴었던 제 행동이 너무 창피하고 엄마 가슴에 상처만 입힌 것 같아서요. 제가 오빠 탓을 할 처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글쎄 엄마가 이러지 뭐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엄마도 이젠 여자로 살고 싶구나. 지난번에 네가 한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 그 말에 힘도 얻었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김 선생님이랑 재혼할까 해. 이젠 엄마 노릇도 지겹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도 여자라는 걸요. 그걸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제가 참 무심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엄마의 새 출발을 마음에 담아 응원해 주려고요.
우리 엄마 황혼에 찾은 인연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빌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